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스텔라이브가 자기들이 창시 개명도 자처해가지고 일본 이름으로 나오고 이러더니 결국에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되어버렸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했었던 스텔라이브가 일본 기업의 하청이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나온 이야기냐면, V스포의 한 여인 버튜버 네코타츠나, 과거에 니즈산지 KR 출신의 눈보라인데, 얘가 2025년 5월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스텔라이브가 브레이브 그룹의 사나라는 발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같은 브레이브 그룹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한국 버튜버 탑이랑 뒤에서 놀고 있다, 요런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됩니다. 과거에 칸나랑 유니의 첫 번째 3D 라이브 할 때 스텔라이브가 브레이브 그룹이랑 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3D 라이브를 제작 협력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츠나가 말하기를 같은 회사의 버튜버 사업인 것처럼 말을 한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브 그룹이 같은 뭐 업무 협력 정도인데 공식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줄 리가 없거든. 근데 얘네들이 스텔라이브를 너무 챙겨주는 거야. 왜 이럴까? 돈 받아서 그런가? 아니면 뭐 자기네들 기술력을 홍보하려고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네들 거라 가지고 홍보를 그렇게 해줬었던 거다. 이제 궁금증이 풀리더라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 그쵸? 게다가 네코타츠나가 또 방송에서 한국어 발언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네코타츠나가 탑이랑 뭐 친분이 있다, 탑이랑 요즘 뒤에서 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상한 한국어를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탑이가 나랑 대화도 해주고 놀아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터진 겁니다. 왜 이게 논란이냐면, 네코타츠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여예요. 일본인 아닙니다. 일본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국인이야. 근데 나의 이상한 한국어를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잘 받아줘서 타비한테 고맙다,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죠. 츠나 한국어 귀엽다고 타비가 말했다더라고. 어이가 없죠. 야, 뭐 개떡 같은 소리야. 목소리가 귀여울 순 있어, 뭐 말투가 귀여울 순 있어. 근데 한국어가 너무 귀여워, 이딴 소리를 왜 하냐고. 얘가 뭐 외국인이야? 얼차기가 없네. 그쵸? 얘는 골든벨에도 출전했다니까, 고등학생으로. 야. 게다가 네코타츠나가 뭐 일본 생활이 길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코타츠나 같은 경우에는 2024년 3월 9일 일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일본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도 나의 이상한 한국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근데 뭐 1년 정도 살다 보면 한국어가 이상해질 수도 있긴 해요. 그쵸? 살다 보면은 이제 뭐 한국어 단어도 잘 생각 안 나고 가끔씩 한국인이랑 한국어로 대화할 때 말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게다가 츠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거주할 때도 일본인 대상으로 일본어 사용하면서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사 간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은 꾸준히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간지 1년밖에 안 됐다 라기보다는 단연간 일본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게다가 츠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인 걸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막 오해할 수도 있어. 한국인인 게 부끄러워가지고 숨기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얘는 대놓고 나 한국에서 방송하고 있고 나 한국인이다 이러고 한국 관련된 토크를 많이 해요. 연주만큼이나 한국 토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얘가 말한 이상한 한국어라는 게 헨나 한국국어, 이게 아니라 키코치나의 한국국어라고 말해요. 이게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헨나 한국국어라고 하면 진짜로 말 그대로 이상한 한국어가 돼요. 근데 키코치나의 한국어는 나의 어색한 한국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이라서 한국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외국 생활을 하니까 나 원래 한국인인데 내가 한국어 쓰는 게 많이 어색해졌어. 나도 조금 불편하고 말도 더듬고 한국어 갑자기 생각 좀 안 나고 그래가지고 나 너무 어색한 한국어인데도 다비가 좋게 봐주더라고. 그게 고맙더라고,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뉘앙스 차이는 있다, 이거예요. 어색하다는 게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칸비는 일본인인 척 했어. 너네들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칸비는 실제로 유메 퍼센트 때 스시녀인 척을 했고,
스텔라이브 들어와가지고도 자기가 한국인이란 거 안 밝혔어요. 대놓고 스시녀인 척 하면서 구독자 빨았다니까. 한국어 어색한 척하고. 자, 어쨌든 요러한 츠나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한국에서도 여행으로 일본 갔다 오고 한 달 살기 갔다 와놓고도 마치 자기가 한 10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 온 것처럼 말할 때마다 영어 섞어서 쓰면서 나는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하더라 이런 애들 있잖아. 저기 서울 가면 많거든. 그런 애들 은근히 있어. 워킹홀리데이 1년 갔다 와가지고 한국어 까먹었어 이러면서 이거를 한국어로 뭐라고 하더라?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츠나의 말이 이제 그렇게 들리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서 한국인이랑 대화하면서 한국인이 나 한국어가 좀 어색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고 웃긴 건 맞아요. 어색하든 이상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골 때리는 말이긴 했다 이거죠. 누가 보면 한국인 아닌 줄 알겠어. 그쵸? 야.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스텔라이브가 브레이브 산하로 들어가면 좋은 점이 뭐냐? 일단 든든한 일본의 대기업이 뒤에 있는 거라서 뭐 무조건 개이득입니다. 실제로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3D 라이브 한번 했을 때 퀄리티 맞잖아. 무조건 산하로 들어가는 게 맞죠. 산하로 들어가더라도 대기업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 저기 뭐냐 밀짚 모자 밑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인수업 밑에 들어가든 밀짚 모자 밑에 들어가든 힘 있는 애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쵸? 게다가 스텔라이브가 옛날부터 애들한테 일본어 가이드 시키고 일본 진출한다 요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언제 어떻게 하려나 했었는데 이 브레이브 사나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텔라이브의 일본 진출의 계획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진은 다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쵸? 대충 뭐 브레이브 그룹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거든. 대충 브레이브 그룹이 저 V4 3D 라이브 할 때 스텔라이브에 끼어 팔게 하면 되잖아. 윤희는 일본어는 되는데 윤희가 나가는 건 좀 그렇고 조금 어느 정도 일본어 실력 되는 애들 노래 잘 부르는 애들 그런 애들 보내가지고 3D 라이브에서 기깔나게 한번 해주고 그러면 일본에 얼굴 도장 제대로 찍고 일본 진출 쌉 가능이거든.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스텔라이브가 V4 KR 되는 거고 V4가 스텔라이브 JP 되는 거야. 그쵸? 다 강사장은 생각이 있었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쵸? 가만히 있으면은 일본 진출도 시켜주고 일본어 앨범도 내주고 다 해줬을 텐데. 그쵸? 근데 코세이를 못 참고 칸나가 나가가지고 헤비로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안타깝긴 해요. 그쵸? 스텔라이브에 가만히 있었으면 트위치 방송하면서 V4랑 합방도 하고 CR컵도 나가고 다 할 수 있었는데. 그쵸? 코세를 못 참고 빡빡이 아저씨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가수한다고 나대는 거 보면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빡빡이 아저씨가 푸시해주는 게 더 좋긴 해요. 그렇죠? 실제로 빡빡이 아저씨는 바로 가수 시켜주고 바로 일본 진출도 시켜주고 뮤비도 찍어주고 다 해줬거든. 그렇죠? 강 사장은 기다려도 안 해주잖아. 빡빡이 아저씨는 1년 안에 다 해줬다니까. 그런 거 보면서 빡빡이 아저씨가 더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강 사장 버리고 빡빡이 아저씨한테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이런 식으로 일본 진출하면 스시남들도 우리 부키가 이쁘고 귀엽고 노래도 잘한다는 거 다 알게 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렇게 되면 부키가 한국 방송 안 키고 일본인 상대로만 방송 키는 거 아니야? 부키 구독자 100만 막 되고 이러면 애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맨날 방송 지각하고 한 달에 방송 4번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나마 다른 애들보단 나은 점은 한국은 일본이랑 가까워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괜찮거든. 저기 뭐 호주라든지 저기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는 애들이나 일본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지. 한국 일본은 왔다 갔다 할만해요. 거리도 가깝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곳이기도 하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부키가 일본 진출해가지고 구독자 100만 달성하고 그런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키는 언어의 장벽만 없고 플랫폼의 한계만 없으면 구독자 100만 찍을 만한 재능이거든. 유튜브 라이브도 병행하면서 글로벌 시장도 조금 노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